님께서 옴니채널 AI 컨택센터의 고객 경험 가치 창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고객의 디지털 피로도를 줄이고 AI라는 기술 가치가 아닌 고객의 경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체스텔콤의 유기동입니다. 저는 오늘 옴니채널 AI 컨택센터의 고객 경험 가치 창출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30분 동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이나 대민 서비스라는 공공기관들이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서비스가 바로 이 AI 기반 챗봇일 겁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대부분의 시중은행, 증권사, 카드사는 모두 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깃발 아래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는 제 기억에는 알파고가 나온 2016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7년도 이후로 급격히 이제 서비스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럼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는 어떨까요? 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떤 우리의 행복 지수일까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이 지표는 디지털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 디지털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우리의 디지털 스트레스는 덩달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과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들이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혁신기술 서비스의 가치 경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기술, 특히 AI와 같은 이런 혁신기술의 이 서비스의 가치 경로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가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새로운 기술,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걸로 시작해서 그것을 우리의 서비스로 녹여내는 어떤 기능적 가치,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느끼는 경험적 가치로 이제 승화되게 되며 그 경험적 가치가 새로운 또 기술적 가치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돌아가는 이런 순환적인 가치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보죠. 이 콜센터, 컨택센터에서 AI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딥러닝이나 요즘 많이 나오는 구글의 버트 같은 이런 기술적인 것들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걸 실제로 컨택센터에서 사용할 때는 챗봇이나 콜봇, 그리고 상담 도움이라든지 TA 같은 이런 기능적인 부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험적 가치라는 건 뭘까요? 딥러닝 하면, 인공지능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딥러닝, 구글, 알파고 이런 내용들이고, 저희가 가끔 보는 챗봇이나 콜봇 이런 것들인데, 그럼 콜센터에서, 컨택센터에서 이 경험적 가치라는 건 뭘까요? 컨택센터는 이미 예전부터 있던 시스템입니다. 이 컨택센터의 경험적 가치는 이미 1997년도에 콜센터 매니지먼트 바이 넘버라는 안톤 교수에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콜센터에 전화할 때 느끼는 기대는 이런 거죠. 첫째, 접근이 용이하기를 기대하고, 예의 바른 응대를 기대하고, 빠른 응대, 그리고 즉각적인 해결, 잘 훈련된 전문 상담사의 응대, 그리고 정직하고 윤리적인 응대,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 이런 걸 기대하고 저희는 컨택센터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객이 느끼는 실제 경험적 가치라는 거죠. 이 시장에 있었던 기술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AI 컨택센터라고 하면 가장 많이 요즘 이야기하는 게 음성인식 기술입니다. 이 STT라는 기술이죠. 이 음성인식이라는 STT의 평가 가치는 뭘까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인식률입니다. CER, WER이라고 그러는데 10글자 중에 몇 개를 맞췄느냐, 9개를 맞추면 90%고 이런 거죠. 이런 인식률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객센터에서는 기능적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까요? 기능적으로는 음성봇이나 콜봇으로서 이제 기능적 가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음성봇은 어떤 걸로 측정이 될까요? 음성봇의 평가 지표는 바로 이런 서비스 개수입니다. 우리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게 200가지인데 우리의 음성봇이 100개를 할 수 있어. 그럼 커버리지가 이제 50%가 되는 거죠. 이게 높아지면 이제 좋은 걸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비스 개수만 늘어나면 우리가 아는 이런 경험적 가치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고객센터의 경험적 가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접근도 빨라야 되고, 예의도 발라야 되고, 빠른 응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보는 음성봇은 셀프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걸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심플하게 이렇게 되겠죠.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 기준은 FCR이나
S가 됩니다. FCR은 퍼스트 콜 리졸루션으로서 전화를 했을 때 얼마나 한 번에 해결이 되느냐 이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 NPS는 고객이 이 서비스를 다시 추천할 것인가 이겁니다. 고객 만족도 측면의 조사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술적 가치, AI에서 말하는 기술적 가치의 인식률과 저 뒤에 콜센터에서 실제 원하는 경험적 가치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식률이 높아지면 FCR이 높아질까요?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약간의 차이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자, 이걸 좀 더 콜센터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일반화 시키면 인바운드 콜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미디어 교환기나 이제 뭐 텍스트를 챗봇을 통해서 텍스트나 전화가 이제 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셀프 서비스 통해서 기본적인 셀프 서비스를 하고 상담사 연결이 필요할 경우는 이제 상담사에게 이제 라우팅을 CTI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관리자는 품질 관리를 하고 VOC를 관리하고 상담사 스케줄링 등을 하게 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셀프 서비스를 텔레뱅킹에서 많이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AI라는 기술적 가치가 추가가 되면, 예를 들면 추천 시스템이라든지 음성 인식, 그리고 예측 모델링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제 챗봇이나 콜봇의 기능적 가치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상담 도움이나 IPA 같은 새로운 기능적 가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기술과 기능으로 나눠보면 인공지능 기술 측면에서만 바로 이런 식으로도 분해가 되죠. 음성 처리라든지 자연어 처리, 지식 처리 같은 이런 인공지능의 기술적 가치를 콜센터에 있는 다양한 기능적 가치로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 기능적 가치로 써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 많이 활성화된 것들도 있습니다. 가상 상담이라든지 상담 도우미, VOC 분석, TA, 품질 관리 등 이미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부하 예측이라든지 상담원 배치, 서비스 추천 등은 아직도 기능적으로 많이 구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스템적으로 확장을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인입 채널로부터 중앙에 AI 기술적 시스템들, 그리고 그 오른쪽에 기능적 가치로 환원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AI를 통한 컨택트 센터를 구현했을 때 기능적 가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기술적 가치를 어떻게 기능적 가치로 적용하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이 기능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가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는 챗봇입니다. 챗봇의 기술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 한번 보죠. 기술적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챗봇은 일단 정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NLU의 정확도, 뭐 여러 가지 정확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도라 그러면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잘 이해하냐 이런 걸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보통 보면 뭐 대부분 8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도, 20년도 뭐 최신 자료는 아닙니다. 요즘 나온 기사들은 다 90% 이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19년도, 20년도 자료들을 봤는데 뭐 대부분 챗프로프트하고 이제 8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고객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란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뭔가 요청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서비스가 완결되는 그런 것들인데, 2019년도 GDnet 그 기사에 따르면 챗봇 서비스 완결률이 21%밖에 안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챗봇 서비스 완결률이란 챗봇에서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상담사의 연결을 시도 안 하게 되는 거. 완전히 거기서 업무가 종결되는 거죠. 실제로 이해는 80%였지만 결국 서비스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콜센터에 또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인 겁니다. 이게 이 기술적 가치와 이 경험적 가치에 아주 큰 괴리가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술 경영의 이제 구루죠.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밀러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에 대한 맹신 때문에 사용자가 얻는 가치를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제 일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세션에서 AI의 성능, AI의 어떤 기술적 가치보다는 그것을 이용하는 AI 기반의 컨택트 센터가 어떻게 하면 경험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AI 컨택트 센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STT 인식률을 높이려고 그러고 NLP의 정확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컨택트 센터라는 본질, 컨택트 센터에 대한 고객이 원하는 경험적 가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AI 컨택트 센터처럼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곳일수록 고객은 더 높은 수준의 디지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는
명심해야 되고 AI 정확도를 10% 올리기 위해서 수억을 투자해도 이 고객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는 많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이 느끼는 경험적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컨택 센터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4가지의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채널에 대한 부분입니다. AI 서비스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적합한 채널로 심리스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채널을 잡았고, 두 번째는 AI 서비스의 만족도는 결국 개인화된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인화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개인화도 있겠지만 채널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 사용자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통합된 채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관점에 대한 전략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채널입니다. 이 AI 서비스에 적합한 채널로 전화를 심리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옴니 채널 컨택 센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고객은 다양한 채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화, 이메일, 채팅, 게시판 같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들을 이용하고 있고, 상담사들은 이런 다양한 채널들에 들어오는 고객 요청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케어하는 그런 옴니 채널 컨택 센터가 이미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AI는 어떨까요? 고객은 이 AI 서비스의 목적은 손쉽게 접근하고 정확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고객이 선호하는 채널, 그리고 정확한 해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완료가 되는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했어요. 콜보 서비스입니다. 콜보 서비스는 이제 앞에 음성인식이 뭔가를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 뭘 했더니 얘가 이제 뭐 계좌번호, 증권번호, 자동차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뭐 그런 걸 알아야지 해주겠죠. 아, 여기서 이제 시리가 이제 반항을 하네요. 시리가 이제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계좌번호나 증권번호, 예를 들어 STT가 인식률이 90%라고 합시다. 90%라고 하면 10글자를 이야기하면 그 중에 한 글자 틀릴 수 있다는 확률인데, 예를 들어 계좌번호가 10글자면 그 중에 하나 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조사가 하나 틀렸을 때는 뒤에 있는 자연어 처리 엔진에서 충분히 언어 모델을 통해서 커버를 할 수가 있지만, 계좌번호나 자동차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하고 글자가 막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언어 모델로도 학습이 안 되고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사전 학습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인식 엔진에서 상당히 처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콜봇이 할 수 있는 것은 뭐 URL을 상담사에 연결하거나 뭐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이제 뭔가 답변하겠죠. 근데 이때 어차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었을 테니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이런 증권 번호를 입력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겠죠. 이게 이제 채널 간의 전환입니다. 적합한 채널. 즉, 굳이 STT를 만약에 인식률을 높여서 90%를 95%로 높이기 위해서 1년 동안 수천 시간의 학습을 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95%는 엄청나거든요. 95%는 거의 세계 탑 수준의 음성 인식률이지만 결국 10자리 계좌번호일 경우 2명째 되면 1명은 틀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20자 중에 하나 틀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AI 서비스를 하다 치더라도 하나의 채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에 가장 적합한 채널로 심리스하게 연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채널들 간에 심리스하게 연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 좋은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전화로 들어온 걸 URL 던져서 모바일 웹으로 연결하고 모바일로 들어온 걸 뭐 음성으로 연결해주고, 실제로 콜센터 같은 경우는 뭐 팩스 서비스 같은 거 요청하면 뭐 이 장부조회 같은 거 팩스 요청하면 상담사들 요즘 안 해줍니다. 바로 이제 ARS로 넘기고 뭐 3분, 4분 누르시면 돼요라고 안내하고 그냥 끊어버리죠. 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채널하고 채널 사이에 넘어갈 때, 특히 셀프 서비스 단에서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 간의 연계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안입니다. 이미 인증받았던 정보를 다시 인증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줬던 링크 정보를 만약에 악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간에 해킹을 해서 그 정보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증 부분, 그 다음에 보안적인 측면, 그 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넘기고 어느 정도까지 유효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링크 정보나 메시지로는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모아서 디지털 링크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채널 간의 전환을 위해서 시니스한 연계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된 디지털 링크를 관리해야 되고, 이 디지털 링크는 보기에는 단축 URL처럼 보이지만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널 간의 보안 링크를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채널 블렌딩, 그리고 이렇게 전달된 통계들을 모두 관리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 링크를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뭐 어떤 누구도 획일화된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없습니다. 전화 걸었을 때 내가 유기동 고객님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계좌이체 문자 때문에 전화하셨나요? 바로 이렇게 알고 서비스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맞춤 서비스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여정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어떤 디지털 지수나 선호 채널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가 모델링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고객이 콜봇으로 들어오든 챗봇으로 들어오든 일반 전화로 들어오든 이 서비스를 추천하고, 그걸 통해서 즉시적인 서비스, 빠른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경험을 향상시키는 이런 전략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서비스의 추천은 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데서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추천으로 뭐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의 모은행 같은 경우도 뭐 홈쇼핑몰도 이제 DM을 발송할 때 이 개인화된 추천 DM을 발송했을 때 기존보다 접촉률이 이제 재접촉률이 18% 이상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 이 전환율, 구매되는 것까지는 약 10% 이상의 이제 향상했다는 보고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기존에 고객의 뜬 셀프 서비스 이력들, 그리고 고객의 상담 정보, 그리고 여기 이제 외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데이터는 이제 콜센터의 외부를 말하는 겁니다. 콜센터의 외부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했던 마케팅 데이터라든지 다양한 CRM, BW 정보들을 모두 이제 고객 여정 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실제 추천 알고리즘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저희는 연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연관이 있는 리액션, 예를 들어 뭔가 액션을 한번 했어요. 액션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예를 들어 무슨 SMS를 발송했더니 그 다음에 그 SMS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이 사람이 뭘 할 건가, 이런 걸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갈 것인가.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LS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LS에서 예를 들어 시세 조회를 하면 뭐 현금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단계의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더라, 이런 연관성에 기반한 추천 알고리즘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전화 들어오면 이 사람은 왜 전화했을까를 이제 초기 단계 서비스를 추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과기대랑 연구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연관성 분석, 추천 알고리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단계에 이제 어떤 걸 추천할지를 저희가 연구를 했었고, 실제로 뭐 정확률은 대략 한 60% 좀이 넣습니다. 실제로 뭐 추천 서비스라는 거는 뭐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이제 그 자동 이체 해지 같은 문자가 왔어요. 그럼 그거 갖고 전화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전화할 확률이 높겠죠. 뭐 그런 것들은 한 90% 이상 맞추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 전화 오는 거 이런 건 100% 맞춥니다. 4,500개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60% 정도의 히트 레이시오를 보이는 걸로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 고객센터의 서비스에 녹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들어올 때는 뭐 두 가지입니다. 요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외워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모바일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죠. 그죠? 모바일에서 검색을 해서 고객센터를 검색하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오는 경우하고, 이제 실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번호 버튼을 눌러서 전화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홈페이지를 고객센터를 눌러서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로 들어왔을 때 보통 보이는 화면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때 고객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챗봇 배너를 큼지막하게 띄워놓고 눌러서 당신이 뭐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작업 요청 때문에 들어오셨습니까? 뭐 영업 문의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바로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굳이 챗봇을 통하지 않고도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로 들어왔을 때도
전화 내용이 예를 들어 거래 내역 조회 때문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한 것 같다 그러면 거래 내역 조회는 뭐 모바일 홈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라고 이제 채널을 전환해주고 이때 링크 메시지를 통해서 디지털 링크를 통해서 만약에 콜봇에서 고객이 인증을 했다든지 뭐 다른 컨텍스트 정보가 있으면 그걸 연계해서 손쉽게 처리하고 콜봇은 또 다른 서비스를 받아서 이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맞춤 서비스 전략입니다. 그리고 AI 서비스에 대한 채널 통합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이야기하는 옴니채널 컨택센터는 고객이 채팅이라든지 홈페이지 모바일 앱 그리고 이제 전화 등의 음성 채널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옴니채널 IPCC 시스템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상담사는 상담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다양한 고객의 디지털 채널들에 대해서 여정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옴니채널 컨택센터의 구조죠. 여기에 이제 AI라는 기술적인 가치를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I라는 기술적 가치를 추가하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기능적 가치가 추가가 되죠. 기본적으로 고객 측면에서는 챗봇이라든지 콜봇 등이 이제 구현이 가능할 거고 상담사 입장에서는 상담 도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QA 자동 평가, VOC 평가 등을 할 수 있는 TA 시스템, TA 서비스 등이 이제 기능적인 가치로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런 앞에 이야기했던 채널 간의 심리스한 연계라든지 추천 시스템, 고객 맞춤 시스템. 고객 맞춤은 기본적으로 고객 여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 시스템, 알고리즘을 돌려서 적합한 채널과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한 채널 통합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링크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고객 여정을 디지털 채널로 관리하는 디지털 저어니 이런 기능들이 이제 컴포넌트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는 채널의 앞단 부분 이것을 저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는 드라이빙 스루 같은 디지털 스루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을 이쪽으로 통합하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채널로 이제 연계를 하거나 추천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가장 큰 경험적 가치는 이 센터는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알고 있구나.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나에게 이런 적합한 걸 추천해주고 내가 굳이 다시 전화를 하거나 다시 채팅을 하지 않게 해준다는 그런 경험적 가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서비스의 채널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뭐 계속 채널들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중간에서. 실제로 전화라든지 이메일 채팅 같은 디지털 채널 그리고 AI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AI 뭐 컨택 센터라는 이야기를 할 때 AI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처럼 보였지만 컨택 센터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AI 시스템도 하나의 컴포넌트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에 있던 콜센터의 여러 시스템들과 자연스럽게 녹아서 연계가 돼야 되고 그 연계의 끝은 기관계라든지 고객 여정과도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디지털 릴레이라는 컴포넌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다양한 모니터링이라든지 API 관리 그리고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디지털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을 함께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 때마다 로그를 분석하고 어떤 채널이 더 많고 어떤 채널에 API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개발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릴레이에 쌓이는 모든 데이터들은 디지털 고객 여정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디지털 채널에 대한 여정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디지털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채널로 들어오는 유입 현황이라든지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결국은 고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 FCR을 중요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서 한 두어 번의 턴 안에서 끝나야지 끊고 나서 다시 전화를 하고 다시 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채널로 들어와서 어떤 AI 서비스를 받고 그게 안 돼서 어떻게 또 상담사 채널로 넘어간지 이런 채널에 대한 병목이라든지 연계 관계를 채널 여정 정보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기 콜이 왜 생기는지, 포기 채널이 왜 생기는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또한 고객이 느끼는 구체적인 만족도 지수를 관리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 기능도 같이 포함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략적인 고객 경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컨택센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인 고객 경험은 어떤 것인가? 결국 고객 경험도 이제 지표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CSAT이나 NPS, CES 등의 지표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질문 유형은 다양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이 디지털 채널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추출한다든지, 그리고 발송을 하고, 그리고 캠페인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이 전 과정이 이 패키지 안에 녹아져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전략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상 연계 부분은 이 AI에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하고 어떤 고객이 더 불만이 높을 건지, 어떤 고객이 더 이탈이 높을 건지를 예상을 해서 그 고객에게 자동으로 연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위한 지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AI에 대한 지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AI는 기술적으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NLU 엔진이 어떤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유사 질문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 유사 질문도 여러 가지 패턴으로 띄어쓰기 부분이 문제인지 키워드가 문제인지 이것들을 판단을 해서 그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또 서울과학대랑 이제 연구를 한 부분인데, 해보면 어떤 AI 엔진은 구분 유사는 잘 찾는데 입력 순서 변경하면 못 찾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거 특성들을 알아야지 저희가 학습을 할 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AI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 지표도 중요하고, 그리고 서비스 관점의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챗봇이나 콜봇도 결국은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챗봇에 대해서도 상담사 품질 평가하듯이 똑같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전체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오로지 저희가 이야기하는 뭐 여기서는 이제 이해력 부분인데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만 봐서는 챗봇의 서비스, 고객 경험 관점에서 지표 관리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해보면 여기 보면 이제 A사, B사 두 개가 있는데 접근 편리성은 B사 넣었지만 뭐 상담 진행 측면에서는 A사가 높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새로운 학습을 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AI, 옴니채널 AI 컨택센터에서 고객 경험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말씀드렸고,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디지털 스루, 디지털 릴레이, 디지털 링크, 디지털 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개발한 패키지입니다. 이름이 디지털 어숍쇼인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단순하게 AI라는 어떤 기술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컨택센터라는 본질적 고객 경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AI 컨택센터의 전략을 수립하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